옆집 김진섭 부장님이 퇴직한 지 1년 만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했을까?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온다니 부러움을 넘어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두가 궁금해하는 옆집 김 부장님의 성공 신화,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과 함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상가 주인이 되어 월 2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 삶을 꿈꿉니다. 노동 없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 생각만 해도 든든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 소개된 58세 남성의 사례는 이 꿈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상가에서 월세 250만 원을 받지만 그 돈을 받기 위해 얻은 대출 이자로 매달 220만 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30만 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만약 공실이라도 생기면 월세 수입은 0원이 되고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와 관리비를 생돈으로 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최영호 부장의 이야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퇴직금 3억 원에 2억 원의 대출을 합쳐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굽은 상가를 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분양 대행사는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여기는 역세권 예정이고요.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월 200만 원 임대 수익은 보장됩니다. 최영호 부장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1년, 2년이 지나도록 상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실제 동탄의 한 투자자 역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대출 이자와 수십만 원의 관리비를 꼬박꼬박 자기 돈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꿈꿨던 노후는 사라지고 매일 밤 대출 이자,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신세가 된 겁니다. 최영호 부장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 언론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7%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은 더욱 심각해서 경북 지역은 무려 23.7%, 상가 4곳 중 한 곳은 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8%에서 10%에 달했던 상가 투자 수익률은 현재 3%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4%가 넘는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상가 무덤, 유령 상권이라는 표현이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했다는 옆집 김진섭 부장님은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그의 성공에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걸까요? 한 온라인 매체에서 소개된 58세 이 모 씨의 성공 사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위치에 상가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입지 분석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고 심지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가게를 홍보하며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 성공할 수 있다 는 확신을 심어주며 임차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김 부장님의 성공은 결코 운 좋게 얻은 불로소득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발품이 만들어낸 적극적인 노동과 사업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상가 하나 샀다 는 이 한마디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실제 매물을 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대지 30평대 3층짜리 꼬마 빌딩의 매매가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 임원의 퇴직금으로도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결국 김 부장님의 그 돈의 정체는 퇴직금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자기 자본에 감당해야 할 막대한 대출, 레버리지가 더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관리라는 이름의 중노동입니다. 꼬마 빌딩 투자는 토지 지분을 100% 소유한다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직접 수리하고 겨울에 터진 수도관을 고치고 장마철에 새는 비를 막고 임차인들의 온갖 민원을 해결하는 모든 것이 오롯이 건물주의 몫이라는 겁니다.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해주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를 넘어 또 하나의 사업이자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스트레스,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투자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꼬마 빌딩처럼 직접 관리할 부분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복잡한 부동산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원하는 55세 이상 은퇴 세대보다는 아직 체력과 열정이 넘치는 35세에서 55세 사이에 비교적 젊은 층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러워하는 옆집 김 부장님의 성공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은퇴 모델이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국 옆집 김 부장님이 상가를 산 돈의 정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훌쩍 뛰어넘는 막대한 자기 자본과 대출금. 둘째, 월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입되어야 하는 관리 노동과 추가 비용.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위험과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업가적 기질과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테크가 아닌 제2의 인생을 송두리째 건 창업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러워하며 따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내 통장과 내 상황부터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은퇴 후 매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내 퇴직연금은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예상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세액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는 IRP 계좌는 없는지부터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월 수령액이 어느 정도일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필수입니다. 남의 뜬구름 같은 성공담이 아닌 내 손에 쥘 수 있는 확실한 연금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비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덜컥 상가를 샀다가 예상치 못한 복병,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직장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급에만 부과되던 보험료가 이제는 나의 모든 소득과 재산에 붙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시가 5억 원의 재산만 있어도 월 2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월 200만 원의 임대소득까지 발생한다면 건보료는 월 25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정지출이자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따져보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연수익률 몇 퍼센트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앞서 본 월세 250의 이자, 224회처럼 내가 받을 월세에서 대출 이자,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건물의 감가상각과 수리비, 그리고 늘어날 내 건강보험료, 인상분까지 모두 제외한 진짜 내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투자는 아마도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55세 이상 은퇴자에게 꼬마 빌딩보다 임대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오피스텔이나 원룸주택을 추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부담이 적고 현금 흐름 예측이보다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에 뛰어드는 대신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매년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을 꼬박꼬박 챙기면서 안정적인 금융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마음 편한 노후라는 목표에 더 가까운 길일 수 있습니다. 옆집 김 부장님의 성공은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정답지는 결코 아닙니다. 남의 성공을 맹목적으로 부러워하며 따라가기보다 나의 재정 상황과 나의 성향,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보다 조금은 더디고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나만의 보폭에 맞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부럽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만의 성을 쌓는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